안녕하세요. 김기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해에 어떤 자산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10분에 끝내는 자산관리 상담이라는 내용으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산관리가 어떠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자산관리 핵심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관리 핵심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축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얘기도 있겠고, 앞으로 내가 소득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소득자산이 있을 겁니다. 즉 재정적인 가치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개념으로 꼭 같이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해 주는 부분, 그리고 소득활동을 통해서 미래까지 내가 벌어들이는 이 소득의 재정적인 가치를 보호해 주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자산관리 상담을 하실 때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산의 수명 연장인데요. 인간이 계속 오래 사는 게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세상이죠. 따라서 자산도 수명 연장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자산이 어떻게 증식이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소득 창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직업과 직장은 삶에 있어서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을 어떻게 잘 펼쳐나갈지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수명 연장의 핵심적인 귀결점은 은퇴 자산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연장이 될 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이전 부분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남들한테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살아서 이전시켜 주면 증여가 되는 거고, 사망 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상속으로 볼 수 있겠죠. 증여와 상속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과 조금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를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절세인데요. 절세는 뭐 소득과 재산에는 이 세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은 덜 내면 되겠고,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는, 뭐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든, 아니면 내야 되는 세금들을 적게 내든, 아니면 비과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산관리의 핵심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고객과 나눌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자산의 보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면 고객님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화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객님한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연금, 소득,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부동산 가지고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리셨던 분들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주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차익을 얻으신 분들은 주식이 내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만 나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가장 큰 자산은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나눌 중요한 요소들은 고객이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자산은 언제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바꿔 말하면 고객님의 자산은 언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보고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실직을 하거나 은퇴 후에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돈을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줄어들겠고, 오랜 간병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 거예요. 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재정적인 손실들로 인해서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자산을 어떻게 그럼 지킬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죠. 사전에 잘 관리하는 방법.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위험을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대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장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고객님들과 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자산관리 상담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자산의 수명 연장이 필요할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금리와 저성장은 따라다니는 이야기고 조기 은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넘어야 하는 허들입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산 증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고 조기 은퇴한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거죠. 그럼 수명 연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고령화로 인해서 오래 살고 있어서 비용은 증가할 거고 생활비, 의료비도 증가할 겁니다. 수명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생님 건강 지키시고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수명 연장 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과 직장을 약간 구분하셔서 미래에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삶의 엔진 역할을 잘 해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르막길에서 잘 올라갈 수 있고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자산의 수명 연장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명 연장인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연금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산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고객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소득의 일부분을 투자를 하셔라. 금리 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 없으니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단기에 쓸 돈과 장기에 쓸 돈을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지를 제대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자산의 수명 연장이 왜 필요한지는 은퇴 이후에 충분한 현금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자산의 수명 연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이전과 절세는 사실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이전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남들한테 주는 거죠.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제3자가 됐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줄지 어떤 재산을 줄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절세라는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플래닝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핵심 메커니즘을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앞단부터 보장자산, 투자자산, 은퇴자산, 상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장자산은 실제로 내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재정적인 손실들을 하나의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확보를 하는 게 바로 보장자산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입니다. 이거를 비상예비자금이나 저축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보험이라는 보장자산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투자자산과 은퇴자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수명 연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연금자산을 어떻게 만들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전문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이전인데요. 사망보험금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 모든 과정 중에 절세라는 건 따라붙는 하나의 자산관리 영역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실 때 위치 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매우 좋은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상담을 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집이, 한 가정이, 한 개인이 가용자산이 다르죠. 제한된 소득과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준비가 부족한 부분으로 위치 이동을 하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보장자산과 투자자산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딘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내 보장자산이 지금 매우 미비하다 그러면 자산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투자 자산의 일부를 보장 자산 쪽으로 넘겨주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장 자산은 굉장히 많은데 내 은퇴 자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장 자산의 일부를 은퇴 자산 쪽으로 컨설팅할 수 있게끔 위치 이동을 해주시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통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영역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산을 보호하는 영역, 자산의 수명 연장, 그리고 자산의 이전 부분, 그리고 절세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피라미드로 앞에서부터 보장, 투자, 은퇴, 상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여기에 절세 플랜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담을 할 때 위치 이동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고객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